해주신 대한애국단의 대표이시자 삼선 국회의원이신 조원진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성균관대학교 홍관희 교수님,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신 자유민주학회 회장이신 이주천 회장님,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은 일찍 또 법정에 가셔야 돼서 또 미국에서 정미 한인회 회장을 하셨던 유진용 회장님, 그 다음에 이상열 한미동맹 강화 국민동물 부총재님, 또 이재영 박정희 대통령 정신문화사업회 우리 이계영 부회장님, 또 임덕기 전 건국회 회장님, 정기무사령관이시고 우리 천만인 유저습방본부의 공동 대표를 맡아 계시는 허평환 장군님, 사선 의원이십니다. 우리 전 새누리당 한나라당 원내 총무를 하셨던 우리 이규태 대표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우리 사무총장이신 우리 박태우 교수님께서 주간 사장을 맡으셔서 세미나를 잘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또 보수 정치의 적자는 누구인가? 자는 제목이 굉장히 이 시기에 굉장히 시기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의 적자가 누군가를 논하려면 보수의 가치가 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바로 보수의 가치다.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쪽은 보수 우파라고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허울로 지금까지 감춰졌던 그러한 반자유민주주의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을 보고 진보 혹은 좌파 혹은 친북 세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저희들이 구호에 보면은 구출하자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작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거의 다 무너져 버렸다. 요 근래에로 판사에 대한 지금 탄핵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상권분립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살아있느냐? 또는 행정부가 그 행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마지막 보루가라고 생각하는 사법부가 자기의 역할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탄핵되는 그날부로 보수 정당은 종말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법치가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가장 법의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져버린 것이 작년 3월 10일입니다. 불과 1년, 지금 한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1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법은 무너지고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이라는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무사,
뭐 이런 권력기관들이 다 자기의 일을 못하고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촛불, 그들이 말하는 혁명, 제가 말하는 것은 쿠데타입니다. 촛불 쿠데타에 의한 권력 찬탈 세력들의 이 적폐, 그들이 말하는 적폐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적폐입니다. 붉은 적폐. 붉은 무리들의 폐단이 너무나 많고 이제는 언론 방송에 속았던 국민들이 제대로 그 진실을 알게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애국당이 작년 8월 30일 날 창당을 하고 창당 준비 2달까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불과 7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서 대한애국당이 깃발을 들지 않았으면은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들, 그들이 말하는 촛불 쿠데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그냥 연방제 혹은 민주주의로 갔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장 무능하고 가장 저질적이고 가장 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좌파 독재 정권이 생긴 겁니다. 좌파 독재 정권이 엄연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이 보수의 가치라는 대한민국 정체성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견제하고 투쟁해야 될 곳이 입법부입니다. 국회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국회에 있는 보수를 자칭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국민들은 정말로 이 나라가 망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들이 김무성이 어떠니 유승민이가 어떠니 나라가 다 망했는데 보수의 가치도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다 사라진 이 시점에서 그런 당내 싸움이나 하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은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 보지 못했던 친북 반미 주사파 정권이 생긴 겁니다. 청와대는 주사파의 핵심들이 비서관급 이상이 14명입니다. 행정관급까지 합하면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언론 방송들이 오늘 국회 방송에서 찍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 다 나갈 거예요. 제대로 된 방송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기획에 의한 그 많은 거짓이 판을 이루고 조작된 언론 방송들이 검증되지 않은 거짓 가짜들이 판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되돌려야 한다. 오늘의 주제같이 보수의 적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죽어버린 보수를 우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는 그런 것이 오늘 주제에 부합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단지 600일, 오늘 600하루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구속, 인신감금된 날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 했습니다. 600일 동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600일 동안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감옥에서, 그것도 여성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러한 철저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정에서 검찰에서 나온 일들이 하나라도 제가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2016년 그 10월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보편타당한 원칙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자유와 인권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은 91번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거리에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 방송이 실어주든 안 실어주든 100여 군데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 이러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저항운동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보수고 그것이 우파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 애초로움과 그 애국심이 바로 보수고 우파입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고 새로운 우파, 건국 이후에 6.25 때보다도 더 지금 6.25 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공산화가 안 된다고 똘똘 뭉쳤잖아요. 지금은 70년간을 자유민주주의를 했던 우리 국민들이 한 줌밖에 안 되는 껍데기들한테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시와 많은 음해와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오로지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억울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공산주의자들과 친북 종북 세력들과 반미주의자들과 그렇게 투쟁했던 분이 감옥에 600일째 계시기 때문에 그분 또한 구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 한 발에 힘든 과정이지만은 가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도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보수 정당에, 보수를 자칭하고 있는 정당의 밑바닥을 다 봤습니다. 그들로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없다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민낯을 다 봤습니다. 무능하고 가장 저질적이고 가장 악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붉은 적자, 적폐 세력들이 나온 겁니다.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아가는 길,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보수파 정당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방금 우리 이건계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오늘 그 서정욱 변호사가 조금 법정 일정이 있어서
잠깐 먼저 인사를 먼저 하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 계획사 다음에 서정욱 변호사가 올라오세요.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이 토론 때 원래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간단히 한 5분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오늘 주제가 보수의 적자는 누구인가, 이런 게 주제인데, 저는 이게 보수의 적자는 결론적으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에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게 실제 지금 있는 태극기 애국 시민들, 그리고 이게 태극기 시민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대한민국당, 이런 게 보수의 적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통계를 두개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게 46년, 건국되고 46년 9월 10일 미국 군정이 8,000명을 대상으로 이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미래 한국 통치 구조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제목입니다. 그때 보니까 이게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70%, 그 다음에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13%,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10%, 그리고 이게 모름 7%입니다. 이 말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합치면 이게 80%고 자본주의는 이게 13%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같은 시점에 성부회라는, 이거는 이제 우익 성향의 단체입니다. 성부회. 유일하게 이게 국민의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정치인이 누구냐, 이런 이게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 보면 이게 여운형, 바로 이게 몽양 여운형, 사회주의에 가깝겠죠. 이분이 이게 33%, 그 다음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20%, 그리고 이제 문재인 되게 좋아하는 게 김구 17%, 그 다음에 공산당 박헌영 15%, 또 이게 중요한 게 공산당의 이관술이라고, 이분이 이게 재정부장 하다가 이게 위조 집회로 해서 6.25 때 이게 처형된 이분이 이게 13%, 그 다음에 김일성 2%, 이게 설문조사입니다. 이 말이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20% 빼고 나면 전부 이게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가까운, 100%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이게 성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은 정말 이게 기적이다. 그게 바로 이게 이승만 대통령 공이 아닌가. 따라서 이게 보수의 적자로 이승만 대통령을 뽑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보수의 정통성이고요. 제가 이게 2차 대전 후에 한 40개 나라에서 쿠데타가 났는데, 그 중에 가장 성공한 쿠데타, 저는 이게 혁명이라 보는데, 바로 이게 5.16 혁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게 전부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어서 아까 말한 게 우리 정말 이게 저는 항상 이게 말하지만 머리가 우파인 사람 많아요. 저도 이게 비판했지만, 저도 부끄럽지만 솔직히 제가 그저께 유튜브 방송에서 다 말했지만, 정규재, 고성국 저도 이게 포함해서 정말 이게 머리만 우파인 분은 많지만 손하고 이게 발이 우파인, 대표적으로 이게 허영준 같은 분들, 또 이렇게 정말 탄핵 때 반대하다가 돌아가신 열사님들, 이런 게 지금 교도소에 얼마나 변희재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이런 게 손발이 우파인 분이 많아지야 되는데, 정말 이게 머리가 우파인 분만 많았어. 이건 이게 저도 스스로 자아 비판했지만, 그래서 이게 저는 보수의 적통은 정말 이게 손과 발, 머리 포함해서 실제 이게 하고 있는 정말 토요일마다 지금 이게 80몇 차 됐지만, 이런 이게 태극기 애국 시민들, 이분들에게 우리나라 보수의 정통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이게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태극기 민심을 받아들이니 많이, 이거는 이게 전원책 변호사나 정말 이게 자유한국당의 오만이고, 그래서 이게 태극기 정신은 보수는 이게 무조건 받들어야지. 이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어 받아들이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이런 이게 그게 아니다. 정말 이게 진정한 이게 보수파라면 태극기 민심을 정말 이게 받들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제가 태극기
보수 애국 시민들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당이 어디냐? 바로 이게 저는 대한애국당이다. 제가 이게 창당 1주년째 발표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좌파 정당,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또 이게 민중당, 정의당 이런 이게 좌파 정당들에 맞서 가장 이게 강력히 맞서 싸워야 될 당은 바로 이게 보수파의 본사는 대한애국당이다. 이런 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 이분들에게 보수를 자처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마다 바로 이 그 배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수를 괴멸시킨 대표적인 게 김무성, 김성태, 김용태 이런 게 그 바른당 만들어서 갔다 왔다는 이런 게 탄핵파들 이런 분들에게 기회주의적 처신을 가장 강력히 비판하고 견제할 당들이 대한애국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에 제가 방송하면서도 저는 당당하게 탄핵에 반대했지만 지금 이게 법관 탄핵처럼 공수장 한 장 들고 신문기사 몇 개 가지고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정말 이게 졸속 탄핵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강력히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제가 책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정말 이게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이 책을 이게 제가 한 두세 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이 반드시 지금 이게 현실의 걱정에서 10원 하나 안 받고 이게 33년 억울한 이게 고초를 겪고 계시지만 반드시 이게 민심, 천심은 움직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게 진실이 밝혀지고 반드시 어떤 이게 정치의 법정이나 역사의 법정에서는 승리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정훈 변호사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축사로 모실 분은 전 국회의원이시자 지금 현 법무법인 주원의 대표를 맡아주시고 지금 대한애국당도 도와주고 계신 이건계 대표 변호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보 체제의 확립, 그리고 경제의 전진적인 성장, 그 다음에 국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기강의 확립,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선열들에 대한 의리, 그리고 절제 있는 언덕, 이것이 보수의 기본 요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 요소에 맞춰서 정당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본질과 정치의 본질을 벗어나서 역대 정권의 정당과 정당들이 잘못 국가 운영한 것이 혼합되어 온 것이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에 대한 민주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참다운 깨달음과 지혜가 없이 표만 쫓아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된 사람이 소위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가 제일 많이 민주화 투쟁했다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자마자 취임사에서 제1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이 뭐냐? 김일성이가 일관되게 주장한 대한민국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일관되게 주장한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그대로 취임사에서 언동한 것입니다.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민족이 최고다. 그렇게 취임사에서 언동을 하고
곧 이어서 비제 장기수 이 인물을 북한에 고스란히 보내서 남한에 있는 고정간첩들의 용기 백배시키고 북한에 가서 영웅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정보수사기관에 각 정보수사기관에 국가정보하려는 불순문자를 색출하는 요원들을 전부 퇴출시키고 경찰 대공과를 폐쇄하고 그때부터 그 당시에 그 대통령과 그 정권은 외형상 표피적으로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사람들이 길을 터줬기 때문에 그 후에 좌파 정권들이 들어설 때마다 희낙낙하게 간첩 안 잡는 정부로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같은 잔존 세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던 것이고 또 그 같은 잔존 세력이 보수의 호호를 쏟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난맥상에 보이고 있고 보수와 통합이 안 되고 단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보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리입니다. 의리. 각 보수 건국 이후에 보수 정권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마지막이 전부 의리 배반한 작태 때문에 그 정권이 쇠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에 자유민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희생하신 우리 국군 선열들과 청년들의 희생정신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의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빨치산 추모제를 하는 사람들이 없나? 그렇지 않은 백두 대낮에 서울에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없나? 이 모든 것은 의리 배반한 행태이고 또 지난번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의리 배반한 잔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보수의 기본 요소, 의리를 포함해서 보수의 기본 요소를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고 지금 한반도 전역에는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원시적인 인권 탄압 체제, 남한에는 역사에서 입증이 된 재정 파탄의 포퓰리즘 정책, 이와 같은 역사에 역행하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보수의 기본 요소로서 뜯어고치고 바로 세우고 구구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원진 대표와 애국당이라고 애국당을 생각하고 많은 박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 태극 데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극 시위의 80%는 애국당 아닙니까? 지난 3.1절 날 제가 서울 시내 집회 시위를 전부 나가서 분석해 본 결과 광화문에는 7개 단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제가 광화문 안국동
서울역까지 쭉 나와서 봤어요. 안국동에서 서울역까지 올 때까지 질서 정연하게 시위하는 것은 여러분 애국당이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의리를 지키면서 그와 같은 질서 정연한 시위를 할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은 전부 애국당 지지 세력이 되고 있고 보수 세력 지지 세력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구국의 세력으로 그 사람들이 단결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축사분 모시겠습니다. 다음 축사분은 미주 한인 총연합회 전 회장이신 유진유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을 와가지고 또 하룻밤 자고 일본을 갔다가 또 와서 오늘 부산 가는 길에 오늘 대한애국당 우리 조원진 의원님의 연락을 받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로서는 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JBC 까방송에서 말했듯이 제가 국적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가 미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지만 내 몸속의 피는 코리안이다. 제가 한국 피를 갖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